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여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아우,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뭐 꿀팁도 뭐예요? 궁금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얘기를 빼놓지 않고 빼놓을 수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일상이 그렇죠.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네. 일상이 됐는데 저희 이제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금리 금리에도. 0% 시대로 진입을 탁 해버렸죠. 그렇죠. 드디어 저희도 이제 첫 발을 내딛었죠. 네. 이 0% 금리 시대일 때 네.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대출 있으세요? 대출은 없어요, 아직. 대출은 없어요. 그러면 네. 아마 단점일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잖아요. 뭐 저희가 저축을 하면 저축 금리에도 영향을 받지만 네.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받거든. 네. 그러니까 뭐 대출이 없으니까 금리가 떨어질 일이 없네요. 없죠. 대출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저축은 하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네. 만기가 되고 새로 이제 저축을 또 가입하면 이자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저희가 오늘 한번 꿀팁을 한번 대방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효자 상품을 알아본다는 거죠, 오늘? 그렇죠. 네, 알려주세요, 얼른.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네. 많아요. 뭐 기준금리 우선 추이를 보자면 네. 이 기준금리가 저희에게 솔직히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이를 보시더라도 미국이나 저희 나라나 금리 자체가 이제 정말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0%대 이제 진입을 이미 했고요. 네. 그러면 다시 올라오기라는 거는 솔직히 별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처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면 거의 이제 뭐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이제 1번 주식 채권, 자 2번 뭐 부동산, 네. 또 그다음 뭐 있을까요? 은행, 그쵸, 뭐 은행도 있고 보험.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자산 요즘에 금, 달러. 달러, 그다음 뭐 유가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네.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러면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우, 너무 주식 사고 어때요? 싶어요. 너무 사고 싶어? 너무 사고 싶은데. 어디 사고 싶어요? 아우,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은데 너무 돈이 많아? 없어요. 아하, 네. 돈이 없어요. 요즘 네. 그쵸, 뭐 동학개미 운동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맞습니다. 하세요? 저는 당연히 하고 있죠. 어. 직업이 이제 또 직업인지라 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현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미수로 신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위험해요. 맞아요.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반대입니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어디가 맞아요. 바닥인지 사실 아무도 그쵸.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고 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주 정말 투자 많이 하시는데 들끓었죠.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장기간이라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네. 너무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미수보다는 현금으로만. 아, 현금으로? 그렇죠. 그럼 현금 어디서 벌어요? 현금을 한번 벌어보죠. 지금부터. 아, 벌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네. 채권. 채권. 자, 채권은 어때요? 아, 채권 저 좋은데 네. 사실 그 짭짤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성에 안 차요. 안 차? 안 차요. 야만가. 아, 야만가. 채권도 저 채권도 좋아합니다. 어. 왜냐면 저는 항상 그 포트폴리오 안에 네. 채권은 한 30% 정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안정적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이쁜 여자 좋아하죠. 아우 좋아하죠. 인기 많죠? 많죠. 많은 네, 걸로. 제 입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분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꿀녀처럼 네. 겉으로 화려한 뭐 이렇게 미모를 가지고 계시는 분. 네. 아니면 뭐 현모양처 스타일. 화려하진 않지만. 네, 그런 스타일. 갑자기 친구 중에 누구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우 뭐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요? 뭐 제쳐놓고? 근데 뭐 그러니까 채권이 그렇죠. 현모양처 스타일. 현모양처 스타일이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미녀 스타일이라면 저는 채권은 현모양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비유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채권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남자신가 보야. 그런가? 네, 조금 네.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원래 현모양처랑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모양처가 꿈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하는데 이 채권에도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회사에도 등급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은 줍니다. 뭐 최소 한 3%에서 5% 내외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이제 지금 1%대.
네. 세금 떼고 나면 거의 뭐 0. 몇 %인데 그에 비하면 3배 내지 4배 정도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훨씬 더 좋죠. 아, 채권이 그렇게나 많이. 그럼요. 그래요?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적이면서 이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네.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맞죠? 네. 이 신용 등급을 저희가 체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체크해요? 회사 신용 등급들도 증권사 가시면 다 네.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등급이 너무 낮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니까 웬만하면 등급이 조금 더 높은 회사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주식 채권 알아봤고. 그렇죠. 주식 채권 됐고 다음 네. 뭐였죠? 뭐였죠? 은행? 은행보다는 지금 딱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살짝 복부인 느낌도 나. 10년 뒤에 복부인 느낌이 사과요. 부동산. 부동산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죠. 그거는 근데 너무 먼 얘기여서 저는 이제 네. 돈 벌어서 주식해서 맞아요. 돈 모아서 나중에 부동산 해야지 이런 맞습니다. 야망을 좀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힘들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투자해서 부동산을 빼놓을 수는 없어.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른 걸로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네. 안정적인 부동산을 가고자 해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조물주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물주. 그쵸. 그죠. 가시죠. 간물주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차피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일반 분들은 요즘에 조금 솔직히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사실 너무 심해져서요. 맞아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그 규제를 따라가야 되니까 대출도 옥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거 하나 골라라.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은 뭐 어디 가나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책을 봐도 전문가를 만나도 첫째도 입지. 입지. 그렇죠. 상권인가요? 그렇죠. 뭐 상권도 포함이 되고요. 뭐 저희가 흔히 하는 역세권, 숲세권, 아니면 이제 학구열이 불타오르시는 분들은 네. 또 이제 학세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지를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악재도 있지만 호재도 있습니다. 뭐예요? 악재는 아까 정부 규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호재는 네.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진 데에 그렇죠. 대한 수혜를. 그렇죠. 이제 네. 기존에 만약에 제가 대출 이자로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한 절반 정도 수익은 보실 수 있죠.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뭐 그 돈을 모아놨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지금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 네. 총알을 많이 모아야 뭐 맞습니다. 역세권으로 이동을 하든 맞습니다. 숲세권을 가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부동산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안전자산. 안전자산 상품, 그렇죠. 금, 달러. 금, 달러. 자, 이게 3주 전만 해도요. 금 네. 가격이 정말 달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네. 완전 강달러 기조 계속 이어지고 정말 있으니까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주춤해졌죠. 근데 반대로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전 네. 세계에서 금으로 더 몰리기 시작했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금 강하게 올랐다가 또 좀 빠졌다가 살짝 또 빠졌다 또 다시 또 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딱 오는데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지금 반지를 와이프가 금반지. 반지를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미뤘대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대요. 그러니까 은반지로 대체하라고 하세요. 대체하라고 할까요? 대체 투자인가요? 네. 이렇게 은으로. 대체하라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금과 달러들도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뭐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막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정말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슈에 따라서 하기에는 변동성이 주식보다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바라보시고. 금은 좀 장기 투자로. 그렇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10년 뒤에 돌반지나 다른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비싼데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은 저는 보류. 보류. 네,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올 거니까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좀 잠잠해지면 또 이제 금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네. 그때쯤 투자를 조금씩 하셔서 한 10년 정도.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1년에 그냥 한 돈이나 한 양씩 사세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모아두세요. 그럼 언제 쓰려고요? 그러면 뭐 할 쓰겠지. 일이 없으면 뭐 가족들한테 주면 되지 뭐. 이런 투자가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맞습니다. 분류가 되나 봐요. 그래서 네. 안전자산이지 않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아까 계속 은행 얘기했잖아요. 은행. 제가 투자 성향을 잘 알아요. 뭘까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 돈이 많으면 저도 막 이렇게 해볼 텐데 맞아요.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네. 견고하게 좀 모아야 될 맞아요, 때가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은행으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관심이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식, 채권, 부동산 제가 안전자산을 얘기했지만 대부분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니까 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오늘 꿀팁은요. 네. 은행이랑 보험입니다.
은행이랑 보험이 꿀팁이에요? 네, 오늘의 꿀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이 더 많이 하시니까. 네. 은행에요 기가 막힌 금리를 줬던 네. 상품이 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과거형이죠. 최고의 금리였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네, 지금 보이네요. 보셨어요? 네. 20.1%입니다. 말도 안 돼. 저 언제적 거예요? 자, 저는 타임머신을 지금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빨리, 저 3년 만기짜리였거든요. 저는 빨리 다시 가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보면 진짜 옛날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망한 표정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죠? 네. 자, 5%면 현실적일까요? 5%도 사실 없지 않나요? 아, 그래요? 이 네. 5%를 제가 현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전 3%까지 사실 들어봐서 3%는 들어봤어요? 그 은행에 좀 눈독 들이고 있는데 5%가 있다고요? 5%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특권층에만 주어집니다. 네, 알려주세요. 이 특권층은 남자면 됩니다. 왜요? 남자만? 남자친구나 배우자를 잘 만나시면 주변에 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남성분들은요 의무복무라는 게 있잖아요. 군인. 그렇죠. 군대를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이런 군인들을 위한 적금이 있어요. 군인을 위한 적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의무잖아요. 그래서 조금 낮게 5%. 좀 5%? 낮아. 네, 5%. 5%? 네, 5%밖에 안 줘요. 많이 주는 거잖아요. 낮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선택을 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직업 군인으로. 네네네. 네, 이런 분들은요 최대 5.7%까지 줍니다. 되게 많이 주네요.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상품을 저희가 한번 보자고 하면 장병 매일 준비 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평화 수호 적금, 나라사랑 적금. 군인 행복 적금. 자, 나라사랑이 막 갑자기 여기 태극기 하나 나와. 애국심 뿜뿜. 태극기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요. 현재 의무 복무 기간 중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무 복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장병도 있고요. 사회 복무 요원도 있고요. 뭐 대체 복무 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해당 기관에 가셔서 나 의무 복무 중이야. 종이 하나 만들어줘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은행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하나당,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은행 하나당 최대 20만 원까지. 그래서 2개 은행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최대 월 40이라고 써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4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세요. 24개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공군, 해군이 육군보다는 조금 기니까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뒤에 금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가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뭐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3에서 한 4% 정도.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4에서 4.5% 정도. 1년 3개월 이상 납입했다라고 하면 5%. 좀 낮습니다. 아쉽죠? 아니 근데 군인이 그렇게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렇죠. 있을까? 군인 남자친구가 없어봤나 봐요. 네, 없어봤어요. 20만 원씩 아니면 혹은 40만 원까지 적금을 들기에는 빠듯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었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가능해요? 네, 3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2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는 본인이 해서 그걸로 뭔가를 하는데 도움을 하는데 쓰시고 하나는 부모님께. 그렇죠. 이제 부모님께보다 부모님이 부모님이. 왜냐면 부모님이 웬만하면 자녀들의 이제 뭐 학자금 때문에 분명히 은행에 저축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만기가 짧잖아요. 1년 만기, 2년 만기 이러는데 이런 만기 때 어차피 이자를 2%를 못 받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 차라리 받는 게 낫네요. 당연하죠. 어차피 있는 동안에는 5%라는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게 정말 꿀팁이지 않나. 좋네요. 애국심.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직업군인 출신들은 선택이어서 좀 더 줍니다. 더 줘요? 더 줍니다. 최대 5.7%까지 주는데 뭐 수협에 가능하고요. 뭐 그다음에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그다음에 신한 가능하고요. 최대 개월수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은행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대 50만 원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네,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 자체도 최고 5.7%까지 가능한데 제가 이제 직업군인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소방관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소방공무원. 네, 경찰 공무원, 뭐 군무원. 그다음에 사관생도도 포함이 되시니까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같이 조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까지 5.7% 받을 수 있으니까 야 빨리 해라. 근데 이거 사실 특별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솔직히 그 특별 케이스들, 그러니까 특정한 직업, 스페셜한 사람들만 된다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 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어디요? 보험사.
보험. 네. 그러니까 보험 요즘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설명을 안 하시고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왜요? 핸드폰을 보여주더니 문자를 갑자기 열심히 찾으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네.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까먹을까 봐 이 감정을 실으려고 적어왔어. 네. 자, 이거를 듣고 나면 아마 혹할 거예요. 자, 2020년 4월 고금리 통장이 영원히 물결 2개 꼭 들어가요. 네, 그 전에 영원히.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초저금리 시대, 0% 시대가 옵니다. 자, 마지막 버스에 올라타기만 하면요. 평생 네. 3%. 평생 3%? 3%를 확정해서 받을 수 있고요. 네. 세금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거기다가 어.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입출금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아, 입출금까지 자유롭게 어떠십니까? 뺄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왜 보험 다 하지? 저도 보험하면 안 되나요? 자, 훅 하죠. 아니, 이건 안 하면 바보죠. 아, 그럼요. 안 하면 손해인데. 그래서 네.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셨던 분이 네. 이런 게 아직도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대로 하면 당합니다. 왜요? 또 뭐가 있구나. 뭐 함정이 있죠. 그럼요. 저희가 이제 꿀팁이 함정을 피하는 게 또 꿀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요, 종신보험이에요. 종신 죽을 네. 때까지 내야 돼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맞췄어요. 맞아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낸다라는 의미의 종신보험도 있고요. 네. 죽어야지만 나오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사망자 보험 이런 맞습니다. 거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되는 거죠. 그럼 네. 제가 오늘 여기서 꿀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지금?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면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알려주세요.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제 종신보험하면 바로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종신 단어 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막 굳이 막 노예 너무 같은 느낌? 맞아. 너무 이상하고 가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야, 내가 죽어야지만 받는 건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왜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보험사가 머리를 굴렸어. 어떻게요? 종신보험으로만 하니까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확정 이자를 딱 집어넣은 거죠. 3%? 3%. 어. 과거에는요 5%까지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 있죠. 한 10% 줘야 근데 혹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5%에도 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또 또 뭐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네. 근데 종신보험은요. 이제 확률 싸움이잖아요. 보험은.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쵸. 하늘나라 가죠. 그렇죠. 다. 당첨 확률이 100%야.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무조건 지급하는 거라 수수료가 제일 비싸요. 아, 수수료 비싸면 근데 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무려 30%. 어. 그러니까 100만 원 내면 30만 원 엄청. 떼가고요. 네. 70만 원에 3% 주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요, 수수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쓰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보험사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 추가 납입. 네,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돈. 무슨 말이냐? 내가 100만 원 말고 최대 100에서 200만 원을 더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더 내는 돈에는 네. 수수료를 안 떼기도 하고요. 네. 많이 떼봤자 한 1%? 그럼 추가 납입을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수수료 안 떼려면. 무조건 해야죠. 이거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 추가 납입. 그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추가 맞아요. 납입. 근데 보험 상품은 많이 들어봤죠. 엄청 들었죠? 정말 듣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하는 꿀팁. 보험 설계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막 했어요. 저축하는 네. 거에 대해서. 근데 추가 납입을 얘기했어. 그러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믿고 가는 사람. 믿고 가도 되는 사람. 하지만 추가 납입을 얘기를 안 했어. 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왜냐면 수수료 떼가는 거니까. 아유, 그럼요. 손절해도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안 해주시나 보네요. 안 하죠. 왜냐면 보험사 입장에서 그다음에 담당 설계사 입장에서는요. 이득이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왜냐면 수수료를 안 떼니까. 그죠. 수수료로 사실상 맞아요. 먹고 사는 기업일 맞아요. 텐데.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구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종신보험 얘기했는데 종신보험 말고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연금보험. 네, 30% 말고 10% 떼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네. 5% 고정이자 받는 더 낫네요, 그럼. 연금보험들이 있어요. 수수료도 적고. 따고 그다음에 확정 이자도 주고.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네. 차라리 보험사에 저축을 하실 때는 종신보험보다는 연금보험. 네. 종신보험을 하실 때는 무조건 추가 납입을 무조건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이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 보험사, 아니면 증권사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전 연금보험을 들면 되는 걸까요? 연금보험이요.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연금보험도 가끔 이래요. 막 20년 납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거의 종신 아닌가요? 20년이면?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20년을 못 내요.
그죠. 그리고 사업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수료. 네네네. 수수료는 납입 기간 동안에 떼요. 그러니까 내고 20년이면 있는 그쵸. 동안. 20년 동안 제일 많이 떼는 거야. 그래서 보험사에 저축을 하실 때는 저는 무조건 최대 10년. 10년만 하시고 추가 납입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상품 여러 개 드는 것보다요. 네. 하나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확정금리 받는 상품들 활용을 저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되게 고민이에요. 은행을 갈지 보험사를 갈지. 저는 은행에 80%를 하시고요. 보험사에다가 10% 하시고 나머지 10% 10은 추가 납입. 추가 납입으로 주식이 네. 아니고 20% 다 하지 말고. 주식 얘기할 줄 알았어요. 주식 얘기는 조금만 더 계세요. 조금 더 총알을 모아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돈이 벌린다. 저는 그게 조금 더 본인의 성향에 네.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성향의 분들은 괜히 돈 조금 더 번다고 휘청휘청 하면 안 돼. 남 따라가고 이러면 그냥 쪽박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꿀녀한테. 알겠습니다. 오늘 네. 완전 꿀팁이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에 돈이 되는 효자 상품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꿀팁남 TV는 다음 주에도 이어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